안녕하세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표지. 제가 하고 있는 회사 이름이 초저온 기술 주식회사입니다. 근데 이 초저온이라는 게 굉장히 일반 사람들한테는 좀 생소한 얘기가 돼서 이거를 제가 과연 이런 데 와서 얘기를 해야 될까 일반 사람들을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초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전문 분야로 하기는 좀 그렇고 여기 여성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초전 중에서 이런 우리 성경에 우리가 천지 창조에 관련한 부분들을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생산품, 제작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O2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분자 기호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 텐데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갖고 이게 굉장히 사람한테 중요한 산소 분자입니다. 산소 원자가 두 개 모여서 산소 분자가 돼 있는데 이 산소가 이제 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몇 도씨에서 끓는지는 다 알죠. 섭씨 100도씨에서 끓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몇 도씨에서 얼죠? 0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얼죠. 이건 이제 섭씨라는 셀시우스라는 스웨덴의 학자가 저기를 한 거고, 이제 이게 산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온도가 내려가고 이게 액체로 변한다. 아마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멸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산소를 계속 냉각을 시키다 보면은 액체가 되는 온도가 있어요. 그게 마이너스 186도입니다. 자그마치. 그 정도까지 내려야지 이게 액화가 돼요. 하나님이 이거 온도를 마이너스 한 50도, 30도 이렇게 내려갔을 때 액체로 되면 지구상의 생물이 아마 거의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또 공기 중에 산소만 있는 게 아니라 산소가 약 많게는 21%, 적게는 한 18%가 있어요. 우리 공기 중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질소인데, 질소가 한 78%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곤이 한 0.9%가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CO2 아주 미소하게 있고, 이 공기에 사람이 호흡하는 이 저기가 주요 성분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산소, 질소, 알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세 물질 다 진짜 초저온에서, 초저온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150도 이하를 초저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저온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전문 용어로. 근데 마이너스 186도에서 산소가 액화가 되고 액체로 변하고, 그 다음에 질소는 마이너스 196도에서 액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산소가 알곤이 마이너스 183도에서 이제 또 액화가 되는데, 이 세 물질이 우리가 이제 호흡하는 호흡기 내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숨을 쉬고 이제 살아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저온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야가 마이너스 150도 이하의 물질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산업 현장에다가 실제로 적용을 해서 기계도 만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복잡하니까 이제 생략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 관련된 것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주세요. 지금 이게 말씀드린 게 이제 산소가 약 21% 되고 질소가 한 78% 되고
이거는 참 액화되기가 어렵죠. 마이너스. 사람이 어차피 마이너스 150도 이하로 되면은 다 모든 세포가 얼기 때문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공기 중에 그 성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를 이제 이런 그 분자의 분포로 이제 이렇게 나타내 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주로 이제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성분들은 미소합니다. 이 네 가지 성분,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성분이 약 한 93% 정도 돼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우리가 그래서 나머지 성분은 뭐 단백질, 이런 쭉 칼슘 이런 게 있는데 사람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소가 65%나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숨을 쉬어서 이 공기 중에는 21%밖에 안 되는 이 산소를 계속 우리 그러니까 폐가 한 7억 개 세포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산소가 호흡을 해서 우리 몸속의 적혈구가 그 산소를 계속 운반을 해서 뇌로도 가고 온몸으로 다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뇌로 가는 산소가 약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의 한 40%가 돼요.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길게 할수록 이 뇌가, 그러니까 요새 치매도 오고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먹게 되면은. 그러니까 호흡을 길게 해서 산소를 많이 흡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호흡을 길게 하는, 그러니까 몸집이 크고 호흡을 길게 하는 사람은 오래 삽니다. 여러분도 오래 사시려 그러면 호흡을 길게 하세요. 참고 길게 하시면은 몸의 산소 성분이 굉장히 충만해져 갖고 아주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요 정도로 여기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산소가 중요한 게 산소가 한 50%, 그러니까 병원에서 쓰는 이제 뭐 사람이 막 숨 넘어갈 때에 산소를 이렇게 주입을 해서 이제 살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산소가 한 50%까지, 한 55%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산소가 특성이 많아지면은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이 몸을 산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도 되지만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산소가 많아지면. 그래서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뭐 신화 같은 얘기인데 사람이 산화돼 버려갖고 없어졌다 이런 말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산소가 90% 막 80%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공중 분해돼 버릴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산소가 너무 많아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고 이 산소가 우리 몸의 모든 거를 살릴 수도 있지만은 산소가 너무 많으면 죽을 수도 있다. 이게 그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산소가 모든 그 다른 균들을 살균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산소가 살균을 시키죠.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그 잡균들 이런 것들을 산소를 많이 흡입을 하면은 그런 균들도 많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공기 중에 지금 공기가 아주 좋은 경우에는 대기가 넓기 때문에 한 21%밖에 안 돼요, 산소가. 그다음에 공기가 아주 적은 데는 한 19%는 대기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하늘이 턱 열려 있으니까. 근데 뭐
산에 가면은 이제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사람이 내뱉는 이산화탄소를 흡입을 해서 산소를 내뿜지 않습니까? 사람은 반대죠. 산소를 흡입하고 이산화탄소를 반대 역할을 하니까 나무 밑에 가면은 이제 그래서 식물은 탄소 동화 작용을 하게 되죠. 이산화탄소를 흡입을 해서 산소를 내놓는다 그래서. 그 숲 속에 자꾸 가는 이유가 숲의 밑에는 산소가 농도가 조금 높습니다. 근데 21% 이상은 안 돼요. 대기가 워낙 넓기 때문에 나무가 내놓는 산소 갖고는 대기를 충만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뭐 수목원에 이렇게 다니시고 하는 이유가 좋은 산소를 맞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바닷가에 가면은 오존이라고 있어요. 오존. 분자식이 O3인데 요거는 산소 분자 O2에다가 산소 분자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이 O3는 특성이 자꾸 O3는 불완전 분자이기 때문에 산소 원자를 자꾸 하나 내보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O2가 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갖고 바닷가 가면 오존이 많은데 O3 두 분자가 나오면 산소 세 분자가 되는 거예요. O를 하나씩 내놔갖고. 그러니까 바닷가 가면은 산소가 많습니다. 산소 농도가 높아요. 제가 이 얘기는 상식적인 얘기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가정에 이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지 않습니까? 또 요즘에는 산소 발생 장치도 막 나죠. 그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대기가 아무리 나빠도 반드시 아침에는 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시켜야 돼요. 사람이 문을 꽉 닫아놓고 계속 쓰면은 산소 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뱉고 그러면 산소 농도가 약간씩 떨어져요. 그러면 산소 농도가 자꾸 떨어지면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안 좋아요. 그래서 반드시 아침, 저녁으로 환기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산소 농도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지구상에 가면은 이제 뭐 산소 농도가 더 높은 데도 있지 않겠느냐. 많아봤자 한 21%밖에 안 돼요. 워낙 넓기 때문에. 21%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은 이제 50% 산소 막 이런 걸 해서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 과거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몸집이 클수록 산소 양이 많이 필요하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우리 옛날에 동물들 보면은 뭐 이만한 쥐서부터 큰 코끼리까지 이렇게 쭉 있고 있는데, 그런 동물들을 큰 동물일수록 산소 섭취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수명이 길어요. 그래서 그런 동물들은. 근데 이제 처음에 한 3,000년 전인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산소 농도가 지구상에 한 50%가 됐대요. 실질적으로. 근데 너무 이제 오염이 되다 보니까 20%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제 그때는 우리가 뭐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니 그런 큰 동물들이 많이 살았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공룡 같은 거,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도 그때는 살다가 다 멸종이 된 이유가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산소 농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많은 산소를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하나로 얘기를 하면은 이 질소가 굉장히 질소가 사람 마음에 들어가지만 위험하지는 않지만은 산소 농도, 질소가 많아지면 산소 농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산소 농도가 한 어느 정도로 되면 15% 이하가 되면 위험합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픽픽픽 쓰러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거를 질소로 사람을 사형시키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질소로 100% 해갖고 집어넣으면 아무 말 없이 그냥 고요히 잠들어 죽게 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뭐 스웨덴에서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냥 그 정도로 하고 이 얘기를 하다 보면 한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산소 농도가 이제 산소가 그렇게 좋은 거지만은
너무 많이 고순도의 산소를 하게 되면은 산화될 수가 있다. 우리가 산화된다고 되지 않고 못 쓰게 되는 거거든요. 산소가 부식시키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아까 이거는 말씀드린 그 동물들의 그 수명하고 산소하고 이제 그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우리 작은 쥐 같은 것들을 보면은, 기대 수명이 굉장히 짧죠. 10년 이내로, 몇 년 이내로 이렇게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기대 수명이 오래 살수록 몸집이 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코끼리라든지 공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산소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 이제 요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얼마나 동물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가를, 이제 몇 년을 살 수 있는가. 그러니까 고래가 지금 여기 제일 한 70년 오래 사는 걸로 돼 있는데, 이전에는 사실은 공룡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일 작은 게 이제 쥐 같은 거는 이제 몇 년 못 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동물의 크기를 보면은 산소 섭취량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럼 이제 좀 아까 저기를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주기율표인데, 이 주기율표는, 이제 모즐리라는 영국의 물리학자가 이제 만들어낸 건, 원래는 벤델레이프라는 러시아 화학학자가 만든 건데, 이제 그거를 요 금속 고체 부분을 해서 만든 건데, 요 다음을 보여주세요. 요게 이제 구체적인 건데, 제가 이거를 저희 때는 이제 고등학교 때 주기율표를 배웠는데, 요즘은 중학교 때부터 배운대요. 이 어려운 거를.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그러는 거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 30몇 년 전에 어릴 때도 물론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 이제 어려서 몰랐고, 30년 전에 계속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한 게 그때부터인데,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어떻게 창조를 하셨지? 근데 이 주기율표를 보니까, 이 원소들을 창조를 하면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이 물질이 거의 다 있습니다. 우주상에는. 그래서 이 물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지구가 창조가 되겠구나. 해와 달도 창조가 되고 이런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도 저 위에 1번부터 18은 18족이고 이쪽은 이제 세로로는 7주기라고 해요. 7주기에 라돈의 옆에 이제 희미하게 되어 있는 거는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는 원소들이 있습니다. 예, 아직도 이제 이게 학자들이 이제 개발하는 적이고요. 그래, 다음. 요거는 요 다음 보여주세요. 요거는 우리가 사는 지구가 어떤 원소로 되어 있느냐. 조금 아까 주기율표에 나오는 산소, 규소, 마그네슘 이런 걸로 이제 지각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밑에 거는 이제 지구 전체 구성 요소입니다. 이게 보면은 중요한 게 산소가 제일 많습니다, 이게. 산소가 없으면은 이 지구가 그냥 우주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우주에는 주 성분이 수소입니다, 수소가 한 70% 정도가 되고요. 수소가 제일 가볍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우주의 원소 비율을 내놓은 건데, 수소하고 헬륨이 거의 대부분에 속합니다. 저 맨 왼쪽 위에 수소하고 그다음 밑에 헬륨이 있죠. 다른 부분들은 이제 작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많은 이 원소들을 만들어내 갖고
빵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더라고. 이거를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음. 이제 뭐 행위와 이게 복잡합니다. 이제 다음. 그래서 이제 제가 요 성경 구절 성경 전체가 전체를 봤을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만 믿어지면은 대단한 거예요. 그 이후에 있는 거는 역사입니다. 거의 다 그 역사고, 요게 이제 창조의 아주 핵심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믿어지면은 다른 역사는 뭐 그러려니 그런다고. 근데 이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야? 땅의 흙으로 어떻게 사람을 지었지? 근데 아까 원소기호나 이런 거 다 CHON 다 말씀드렸죠? 그런 성분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땅의 흙으로 저게 재료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래서 이 생기가 도대체 뭔가, 영인가? 뭔가 생각을 했는데 아마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하고 산소를 불어넣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이 되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창세기가 제일 믿기 어려운 창세기가 믿어지더라고요. 1장하고 2장 7절까지. 그 다음. 요거는 그 냉동 인간인데, 사람이 죽어서 요즘은 생명 연장을 하기 위해서 많은 그 노력을 하는데, 사람을 죽기 전에 액체 질소가 마이너스 196도에서 저희가 이제 액체가 되니까 그 마이너스 196도에 사람을 담굽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담으면 이 세포가 파괴가 안 돼요. 서서히 얼면은 세포가 파괴가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급속 냉동을 시키면은, 그래서 우리가 과일 같은 음식 같은 것도 그 세포를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급속 냉동을 시켜야 돼요. 급속 냉동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기 전에 급속 냉동을 시켜갖고 의학이 발달돼갖고 나중에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해갖고, 한 60년 전서부터 미국에서는 저 냉동 인간을 만듭니다. 죽기 전에. 2002년에 그 미국 메이저리그의 테드 윌리엄스라는 그 야구 선수도 저기 들어가 있고요. 지금은 한 196명. 그러니까 한 5, 6년 전에 196명이니까 지금 한 2, 300명 돈 있는 사람들 저기다 맡겨서 냉동 인간을 만듭니다. 저 얘기하자 그러면 한 2시간 또 걸리니까 생략하시고. 네, 다음. 없나?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그 사람 죽으면은 이제 화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공해가 심하고 묘지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저 스웨덴에서 이제 그 빙장이라 그래갖고 액체 질소에다가 사람을 통째로 얼립니다. 얼려서 그거에 대한 이제 부셔갖고 얼려갖고 부셔갖고 불순물 빼고 잔디에다 해갖고 이제 사람을 그 가루 건조를 시켜갖고 그 뼈가루를 그 항아리에다 이렇게 묻어갖고 하는 그 빙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많이 될 겁니다. 세계적으로 오래전서부터 되고 있고, 제가 2006년도에 이 빙장을 한번 하려고 조사를 해봤는데 모 국회의원이 이거를 하려다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우리는 저 화장하지 않습니까? 화장의 그 기득권 그 세력들이 너무 강해갖고 못해요, 못해.
근데 지금은 이제 묘지도 부족하고 해갖고 이제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 세력들하고 싸운다라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국가적으로도 그 사람들의 그 생계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포기를 했어요. 한 십몇 년 전에. 포기를 했는데 이제 이건 그 얘기고. 이상으로 이제 시간이 좀 사실 그 20분에 이거를 하라 그래갖고 이제 뭐 저기를 했는데 이제 이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저기가 있는데 이걸로 이제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그 회사에 생산품을 간략히 한 1분에 한번 소개를 하고 관련된 초저온 기술 주식회사에서 도대체 뭐를 만드는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뭐 연구소 분야는 뭐 반도체부터 전 분야에 걸쳐서 다 이게 액체 질소 관련한 분야가 다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요거는 이제 이게 액체 질소는 마이너스 196도 이하가 되기 때문에 일반 쇠파이프로 하면 쇠파이프가 다 부서져요. 그래서 특수한 진공, 또 기화가 순식간에 공기 중에 나오면 기화가 되기 때문에 저렇게 이중을 해갖고 그 파이프 사이를 진공을 해갖고 그 열 전달이 안 되게끔 그렇게 이중 파이프를 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초저온 액체 질소 같은 걸 이제 펌핑하는 펌프고요. 요거는 이제 액체 질소 공급 분사 장치라 그래서 이 액체 질소를 이렇게 스프레이를 하는데 물은 분사가 쉽게 되는데 이건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게 분사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사 장치를 이제 만들어서 저렇게 이제 저 안에도 이제 저 스테인리스 통 안에도 복잡합니다. 그런 거 만들어서 이제 산업체 공급을 하고 있고요.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헬륨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4도 K인데 마이너스 269도에서 액화가 됩니다. 헬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헬륨을 이제 이송하는 이송 절연관. 그 다음에 이제 분사 시스템, 자동차 엔진 조립정 공정에도 쓰이고요.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스크림 만드는 데도 급속 냉동시켜서 우리가 하는데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러드뱅크라고 이제 병원에 가면은 혈액 보관하는 거 있죠. 또 아주 싱싱하게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액체 질소 통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보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퍼음뱅크 정자은행이죠. 뭐 그런 거. 뭐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뭐 이외에도 또 많이 있는데, 이걸로 마치고, 다음은 우리가 빙장에 대한 저희가 있는데 한 4분 정도 되거든요. 시간이 없으시다 그러는데, 그럼 그 다음에 기회 되면 보기로 하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